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학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어떻게 그 개정이 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F 이후로 학원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중형, 대형, 소형 학원 중에서 이 중형 학원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형 학원에서 소형 학원으로 많이 분화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IMF 이후로 학원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 소형 학원의 특징이 소수 단가죠. 소수 단가. 저희 학원도 선생님이 한 너댓 명 정도 있는 그 소수 단가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 단가 학원의 특징이 고액입니다. 고액. 대형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소수 단가의 특징이 고액이었고 현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IMF 이후로 학원비는 더 올랐죠. 실질 학원비는 오르고 현금 비중이 높았습니다. 저희도 저희 학원에서 봉투를 이렇게 돌리고 물론 신용카드나 연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국가 경제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여론이 이제 악화되는 거죠. 가정 경제의 파탄의 주범이다 뭐 해서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사교육이 가정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얻고 정부에서 2011년에 대대적인 학원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의 특징이 일단 규제 대상을 넓혔습니다. 컨설팅이나 무슨 온라인까지 학원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학원법의 대상들을 학원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학원비에 대한 철저한 통제 이 두 가지가 2011년 학원법 개정의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파라치라든지 불법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학원이 또 분열을 합니다. 첫 번째 분열은 IMF 때였고 두 번째 분열은 이제 공부방이 등장합니다. 공부방. 물론 공부방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공부방의 개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공부방의 개수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원의 경영이 열악해집니다. 망하는 학원이 많아지고 학원은 계속 위축됩니다. 위축되는 반면 공부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공부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모라든지 또는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원 못지않게 이렇게 전문화되고 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3년에 개정의 내용이 공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부방이 그 전에 소수 단가 학원과 비슷한 경향을 띱니다. 일단은 현금 비중이 높고요, 현금. 그 다음에 신고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니까, 물론 신고를 안 하니까, 탈세가 많이 일어나겠죠. 신고를 안 하는 것, 현금 비중이 높은 것, 그리고 공부방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학원법 개정의 주 타겟이 공부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입니다. 예, 2011년 그 개정 내용인데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원부 외에는 다른 그 일체의 경비를 교수비 등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입시 컨설팅, 온라인 교습 기간 등등 해서 다 학원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신고한 또는 등록한 학원비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네.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고지도 의무화되고, 이것이 학파라치 이런 것들이 2011년 개정의 주된 요인이고, 학원이 급격한 하향길을 걷게 되는 그 기점이 바로 2011년 이후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거치면서 학원 매물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 학원의 학생 수가 원생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방이 아주 성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여러 의원들이 교육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이번에 발의가 되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률로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될 텐데요.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교습자, 개인 과외 교습자, 주거지에서 과외 교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교수사의 주거지 조항이 삭제될 것인가 아니면 삭제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삭제를 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삭제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 신고해서 하고 있는 개인 교습자, 즉 공부방에 대해서는 그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헌법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다 신고를 받을 겁니다. 신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과세를 하게 되면 공부방도 경쟁력이 없는 공부방, 지금까지는 현금 위주의 이런 그 과외식의 그 공부방들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과세에 노출이 되고 규제의 대상이 돼서 많이 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규제의 내용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학원, 일단 학원과 교습소, 그 다음에 공부방,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 제한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10시 제한을 공부방까지 하게 되면 거의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를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규제 대상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10시 문제는 서울하고 부산에서 10시를 규제했을 때 그 헌법소원을 냈다가 헌법에서 이 규제가 헌법에 합치된다 해서
요번에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위임했던 이 시간 규정을 법률로서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로서 학원법 개정해서 법률로 규제를 해도 위헌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10시로 고등학교 10시, 중학교 9시 이렇게 규제를 법률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